좌표 평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무게중심이 원점인 정삼각형 A1, B1, C1이 있다. 꼭지점 A1은 Y축 위에 있고 Y좌표가 양수다. B1은 3, 4분면에 C1은 4, 4분면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죠? 이게 요 삼각형, 지금 정삼각형이라고까지 알려줬고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A1이 Y축 위에 그다음에 B1, C1 이렇게 뭐 정삼각형 그렇게 하죠. A1, B1, C1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요게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수 n에 대하여 AN, BN, CN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마치 이게 일종의 점화식이네요. 일종의 점화식. 그죠? 그래서 n번째 점들 세 개가 결정이 돼 있을 때 n 플러스 1번째 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일종의 점화식인 겁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된다 그러냐? AN, BN을 1대 m으로 내분한대요. 그럼 여러분 n이 1일 때 A2, B2, C2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는지 좀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A2, B2, C2 어떻게 된다고요? 몇 대 몇? 1대 m으로 내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m이 얼마인지 지금 일단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이제 뭐 적당한 자연수라고 m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적당한 자연수 치면은 요걸 1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뭐 A2 또 마찬가지로 1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B2 1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C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2, B2, C2가 이렇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A3, B3, C3 마찬가지로 여기 또 1대 m으로 내분하겠죠. A3 그 다음에 B3, C3 해가지고 A3, B3, C3가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간다 그 말이죠. 계속 결정되어 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라 그랬나? 첫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A2024, B2024, C202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24번째 점 3개를 잡아냈을 때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방법은 다 아니까 여러분이 세 꼭지점의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평균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A2024, B2024, C2024의 무게중심을 구하려면은 이것도 사실은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겁니다. 뭐 귀납적 추론을 시도하든지 점화식을 구해보든지. 네? 귀납적 추론을 시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제 A1, B1, C1의 무게중심은 원점인 거 우리가 다 아니까 뭐 원점이라고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A2, B2, C2의 무게중심을 알아보고 세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알아봐가지고 패턴을 발견하는 이런 노력하는 방법 그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죠? 점화식을 구하고자 노력한다. 즉 K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K 플러스 1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두 가지 방법 중에 뭐 할까요? 자, 시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진짜 문제마다 다 다른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후자가 낫겠죠. 네? 후자가 낫겠죠. 왜냐면은 두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해보고 세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해보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계산량이 상당할 텐데 우리는 K번째 삼각형과 K 플러스 1번째 삼각형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후자의 경우는. 그래서 이게 좀 낫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K번째 삼각형이 이제 어떻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있을 겁니다. K번째 삼각형이 있을 건데 여기 이제 AK, BK, CK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려면은 이제 그 K번째 1번째 점들이 1대 M으로 내분하고 AK 플러스 1. 또 1대 M으로 내분하고 여기 1대 M으로 내분해 가지고 이제 이런 삼각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무게중심을 얘기해야 되니까 좌표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야죠. 임의로. AK의 좌표를 뭐 XK, YK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BK의 좌표를 이건 우리가 임의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X, Y 다 써버렸네. 그러면 뭐 PQ 씁시다. PQRS 쓰지. PKQK 그 다음에 CK의 좌표를 RK, SK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하면 이렇게 정하고 나면은 자 그러고 나면은 AK 플러스 1 어떻게 되나요? AK 플러스 1은 요것을 지금 요것을 1대 M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직관으로 퉁치면 안 되고 내분점 공식을 써줘야 됩니다. 내분점 공식 써줘야 돼요. 요걸 1대 M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1 플러스 M분의
MPK 요것을 M 곱하고 요거 1 곱하는 거죠. 1 곱하기 XK 되겠죠? 요 인내심을 갖고 써줘야 돼요. 그 다음 Y좌표 마찬가지로 1 플러스 M분의 여기 MQK 더하기 YK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BK 플러스를 마찬가지죠. 자, 가봅시다. 그럼 이제 요것을 1대 M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1대 M으로 하는 거니까 M을 여기다 곱해야죠. 그러면 1 플러스 M분의 MRK 1 곱하기 PK, 그 다음 1 플러스 M분의 N 곱하기 SK, N 곱하기 SK 더하기 QK.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CK 플러스 1은 이제 얘하고 얘를 1대 M으로 하는 거니까 M을 이쪽에다 곱해야죠. 1 플러스 M분의 MXK 더하기 RK, 그 다음 1 플러스 M분의 MYK 더하기 SK.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K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것일 텐데, K 플러스 1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돼요? 요 X좌표를 싹 더해서 3으로 나눌 텐데, 보니까 어때? XK의 개수도 1 플러스 M, PK의 개수도 1 플러스 M, RK 개수도 1 플러스 M. 1 플러스 M이 약분돼 가지고 합이 요 합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무게중심도 X좌표 똑같겠고, 마찬가지로 Y좌표 똑같고,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K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K 플러스 1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뭐 결정적인 발견이죠.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그죠? 이런 거 만점 받아주셔야죠. 단 이런 것을 내분점 공식을 정확히 구사를 해줘야 되겠다. 대충 뭐 퉁칠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요? 그렇다면은 이게 K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K 플러스 1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하는데, 첫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임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뭐가 돼요? 원점이죠. 답안지 어떻게 쓸까요? 답안지 수학적 기납법으로 가는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 응? 맞아. 수학적 기납법으로. 그래서 답안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삼각형 A1, B1, C1의 무게중심, 아니면은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죠. 삼각형 AN, BN, CN의 무게중심을 GN이라 하자. 이렇게 해놓고 GN이라 하자 해놓고, 자, 첫째 G1은 뭐? 원점이다. 문제에 써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두 번째 GK, K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 K 플러스 1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걸 근거로 달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완벽한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적 기납법 문제 중에서는 이제 사실상 삼각형 AN, BN, CN의 무게중심이 항상 원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 밝혔으니까. 근데 이것을 굉장히 커다란 자연수로 해가지고 사실상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큰 자연수를 대입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하게 된 것이고, 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이 의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수학적 기납의 목적이 어떤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성립하는 것인데, 이거는 특정한 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 건데 왜 수학적 기납을 썼느냐? 이게 이제 사실상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 2번 갈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삼각형 AN, BN, CN은 정삼각형임을 수학적 기납법.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라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이 어떻게 가요? 기획 첫째, 첫 번째 삼각형 A1, B1, C1은 정삼각형임을 확인해주고. 근데 이건 뭐 확인하고 말고 할 게 없네요. 문제에 쓰여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죠? 그러니까 K번째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가정하면,
가정하면 K 플러스 1번의 삼각형 AK 플러스 1, BK 플러스 1, CK 플러스 1 이 삼각형도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2번 끝나는 겁니다. 되겠죠?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그림을 재활용하면 되겠네요. K번째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가정했어요.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 삼각형도 정삼각형임을 보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죠. 왜? 요게 정삼각형이라고 이미 가정을 했으니까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각각 1대 m으로 내분했고 1대 m으로 내분했고 1대 m으로 내분했으니까 요 한 변의 길이에 1 플러스 m분의 1에 해당되는 요 길이가 다 똑같단 말이죠. 길이가 다 똑같아. 요 똑같고 똑같고 그 다음에 또 m 1 플러스 m분의 m에 해당되는 한 변의 길이에 요 부분이 길이가 다 똑같겠죠. 그럼 뭘로 간단하게 해명되나요? 뭐 굳이 코사인 법칙 쓸 것도 없고 뭘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입니다. 네? 무슨 합동? SAS 합동. SA 여기 각이 60도니까 똑같이. 그래서 SAS 합동으로서 대응하는 요 세 변의 길이가 또 모두 똑같겠다. 따라서 이 K 플러스 1번째 삼각형도 정삼각형이다. 안 써도 되겠죠? 너무 간단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했으면은 또 1번을 푼데 성공했으면은 2번은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은 수학적 기납법 문제로서는 좀 쉬운 편이죠, 아무래도. 자, 그다음 이제 3번에 3-1번하고 3-2번 있는데 이거는 m이 2일 때로 정해놨습니다. m이 2일 때. 그러니까 몇 대 몇? 1대 2로 내분한다는 뜻이죠. 각각의 변의 길이들. 그런 뜻입니다. 3-1번 삼각형 AN, BN, CN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들의 무한합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SN을 구하고자 노력을 해봐야죠 일단. SN을 구하려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이겁니다. 자 보세요. SN 자체가 하나의 일반항이란 말이에요. SN을 구한다는 얘기는 일반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생각을 해요.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해? 기납적 추론을 시도하든지 점화식을 구해보든지. 그럼 여기서 어떤 방법을 할까요? S1, S2, S3 구해가지고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할까요? 아니면 SN과 SN 플러스 1 그 점화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뭐 할까요? 후자가 낫겠죠. 이 문제에서 그런 겁니다. 이 문제에서. 꼭 무조건 점화식을 구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점화식을 구하는 게 편리한 상황인 거죠. 상황 자체가. 자, 그래서 SN과 S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는데 혹은 SK와 SK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는데 요거 그대로 또 재활용을 해볼까요? 요 그림을. 자, 지금 여기 이제 K번째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넓이가 SK. 그러면 당연히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끝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요 K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SK라고 이제 문제에서 이미 정의를 해놨고 이거는 이 K번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LK라고 해봅시다. LK. 그러면은 LK의 점화식을 알면 SK의 점화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얘를 제곱해서 4분의 루트 3 곱한 것이 SK니까.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1대1로 내분되는 것이니까 어떤가요? 요 길이가 LK. 요 길이가 LK고 요 길이가 LK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 흰색 하나 길이하고 노란색 하나 길이가 무슨 관계냐 그 말이지. 단 n값이 1호. 여기 1대1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아주 간단하게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까지 크기를 알 때 다른 제3의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자면 무슨 법칙이 떠올라요? 코사인 법칙 떠올라오죠. 좋습니다.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고 근데 사실 더 간단히 계산되죠. 뭐 여기가 1대 2대 하고 여기 60도니까 뭐가 돼? 그림은 그렇지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1대 2대 루트 3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루트 3이. 그죠? 루트 3이 바로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요 길이가 그러니까 다 좋아요. 1대 2대 루트 3 직각삼각형임을 파악해내도 좋고
아니면은 코사인 법칙을 써도 좋고 뭐 코사인 법칙 써도 뭐 계산량이 별로 많지도 않고 그래서 다 좋습니다. 어쨌든 요 길이가 3분의 1 LK, LK의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게 3분의 2 LK. 그다음에 요 길이가 그러면 LK 플러스 1인데 요 LK 플러스 1이 요 길이의 루트 3배죠. 요 길이의 루트 3배. 그래서 루트 3분의 LK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뭘 알았냐면은 LK 플러스 1이 루트 3분의 1 곱하기 LK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LK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루트 3분의 1인 등비수열. 그럼 SK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똑같이 4분의 루트 3을 곱할 테니까 3분의 SK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등비수열. 그러니까 이제 등비수열이 나왔기 때문에 SN이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이고, 여러분 등비급수가 나왔기 때문에 급수 중에서는 제일 쉬운 거죠. 등비급수. 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급수에 대해서 우리 또 한 챕터를 해야 되는데 급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요거부터 확인합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리스트. 급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첫째 이것이 등비급수인지 체크를 해보시고, 등비급수가 아니면은 뭘 체크하시냐면은 적분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여러분 정적분과 급수의 합의 관계를 하니까 뭐 n분의 k나 n분의 1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여러분 등비급수도 아니고 정적분도 아니면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 부분합의 극한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체크리스트. 급수 문제가 나왔을 때 체크리스트.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급수 문제 중에서는 제일 쉬운 케이스죠. 등비급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수열 SN이 뭐예요? 이 수열 SN이 어떤 수열? 등비수열. 첫째 항은 1이고, 첫째 항 1이 아니고 뭐지? 한 변의 길이니까 첫째 항이 4분의 루트 3이고, 예? 첫째 항이 4분의 루트 3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수렴한다. 왜 수렴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 했으니까 수렴한다. 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수렴하고 얼마로 수렴하냐? 잘 아시다시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4분의 루트 3.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급수 문제 저는 아주 쉬운 편이었고, 여러분 이 마지막 소문항이 조금 까다롭네요. 요거 마지막으로 좀 해봅시다. 자, 힘내시고. 지금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원소가 어떤 애들이냐? AN입니다. AN. AN이 뭐예요? 방금 우리 여러 개의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A 시리즈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이죠. A1 여기. 여기 그림 지워버렸네. 이런. 뭐 A1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정삼각형 했을 때 A1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1대 M인데 여기 1대 2로 정해져 있으니까 1대 2 내분점 해가지고 A2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A1하고. 그러면 이제 A2, B2, C, A2, B2, C2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또 1대 2로 내분해가지고 A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 A 시리즈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몇 개를 또 2024개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관적으로 A1, A2, A3, A4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뭔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지 않겠어요? 직관적으로 나선형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모든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면서 또 모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임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 이 무게중심 원점이 되는데,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대략 그게 이제 우리 직관입니다. 이제 아직 정확히 체크는 안 해봤지만 그러겠죠. 그럴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문제는 요 2024개의 A 시리즈 점들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점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024번째 점은 몇 사분면에 있는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보여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 보여?
내가 이상한 건가? 갑자기 모니터에서는 안 느껴지나요? 칠판에서는 보이죠? 다시 멈췄어. 다시 막 흔들렸어. 봤지? 못 봤어? 못 느꼈어? 살짝 느꼈어? 다행이네. 어? 흔들리는 거 봤지? 못 봤어? 오, 봤지? 어, 봤어? 봤어? 못 봤어? 이 흔들린다고 얘기한 사람 없었으면 진짜 내가 이상한 놈 될 뻔했네. 난 지하철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3호선도 아니고 2호선도 아니고. 근데 뭐 안전 점검하겠죠. 뭐 괜찮겠지. 뭐. 근데 흔들리네 이게. 근데 지하철이 이렇게 듬성듬성 다니지 않을 텐데 이렇게. 지하철은 굉장히 자주 다니는데 듬성듬성 흔들리네. 또 얘기해줄게 흔들리면. 얘기해줄게. 자, 합시다. 그래서 지금 질문 두 개요. 뭐 하라고? 여기 2024개 중에서 X축이 있는 게 몇 개냐 그거하고 그다음에 2024번째 점이 몇 사분면에 있게 되냐 그 말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자 해결의 키는 딱 뭔가를 뭘 파악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으로부터 A1에서 A2까지 얼마나 돌아가는지 A1에서 A2까지 얼마나 돌아가는지 얼마나 돌아가야 X축이 위에 있게 돼요? 90도 돌아가야 되잖아. 또는 270도 돌아가야 되잖아. 또는 180도 더 돌아가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A1에서 A2로 얼마나 돌아가는지 A2에서 A3로 얼마나 돌아가는지 요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일반화시켜 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A1에서 A2로 얼마나 돌아가는지 직접 구하고 A2에서 A3로 얼마나 돌아가는지 직접 구하고 그렇게 하느니 뭐 하는 게 낫겠어요? AK에서 AK 플러스 1까지 얼마나 돌아가는지 얼마나 회전하는지 원점을 중심으로 그것을 파악할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파악할 생각이다. 자, 그래서 내가 또 요 그림 너무 지저분하니까 K번째 삼각형을 적당히 임의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K번째 우리가 정삼각형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삼각형 사실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게중심이 원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대2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AK, 여기가 BK, 여기가 CK라고 합시다. 그러면 AK 플러스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 뭐 1대2 이 정도 BK 플러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K 플러스 3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무게중심 원점을 이렇게 공유하는데 이 무게중심 원점으로부터 자 이거죠. 어떤 라인 어디를 연결해야 돼? AK랑 연결하고 AK 플러스랑 연결했을 때 요 각이 얼마냐? 이제 그걸 구하고 싶은 겁니다. 요 각이 얼마냐? 이게 몇 도 돌아가는지. 물론 이게 이제 일정할 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구해봐야죠. 그건 어떤지는 구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 각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요 길이 얼마인가요? LK 기준으로 합시다. LK 기준으로 하면 요 길이는 그것의 3분의 1이잖아. 1대2 내분점이니까. 당연히 3분의 LK가 되겠고 요 각은 얼마? 30도. 60도의 절반이니까요. 당연히 요게 여기 중선인 건 그 중선의 일부인 건 자명하니까. 이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요 길이 나오나 요 길이? 요 길이? 자, 이걸 이제 연장했을 때 이게 중선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1대 2대 루트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선의 길이 자체는 LK의 2분의 루트 3. 다시 LK의 한 변의 길이에 2분의 루트 3배를 한 게 요 중선의 길이고 그것의 이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2.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것이니까 자, 요 길이 여기지. 5에서 AK까지 요 길이가 2 약분하고 해서 루트 3분의 L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LK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얼른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알고 요 길이가 60, 여기 30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뭐 그 순으로 가도 돼요. 뭐 계산 양도 많지 않은데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지금 요 정삼각형 안에 생각하는 거니까 굳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들고 오지 않더라도 여기 무게중심에서 여기 수선을 내리면은 이게 또 중선이잖아요. 요걸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길이 봅시다. 요 길이 얼마죠, 길이? LK의 절반이니까 2분의 LK. 그럼 요 길이 얼마? 6분의 LK죠. 2분의 LK, 3분의 LK 빼니까 6분의 LK, 6분의 LK가 되겠고, 자 그러면 요 길이 나오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여기서도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것이니까 요 길이의 절반입니다. 그죠? 여기 절반이니까 요것의 절반, 즉 2루트 3분의 LK 요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여기 요 조그만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 암산 6분의 1 제곱해서 36분의 1, 2루트 3분의 1 제곱해서 12분의 1. 그러면 36분의 1하고 12분의 1을 더하니까 36분의 4, 즉 9분의 1. 9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요? LK의 3분의 1. 무슨 얘기야? LK의 3분의 1, 이것도 LK 3분의 1이었는데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이 세타가 얼마다? 30도다. 요거 확인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세타가 30도. 상수가 나와버렸다는 얘기예요. K값과 뭐다? 우리 이제 AK에서 원점 중심으로 AK에서 AK 플러스 1로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K에 의존하겠죠. 이게. 근데 상수가 나와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근거로 해서 언제나 이게 30도씩 돌아간다는 얘기. 반시계 방향 30도씩 돌아간다. 이걸 확인하는 게 핵심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a1이 이 y축 위에 있었잖아요. y좌표 양수인 점에. 그럼 어떻게 돼? a2가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돌아가는 위치에 있고, a3가 또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돌아가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원점부터의 거리는 어떻게 해? 더 짧아지는 게 자명합니다. 원점부터 그건 더 짧아지는 게 자명해. 왜? O에서 AK까지는 무게중심에서 그 꼭지점까지 연결한 거 아니에요? K번째 삼각형에서. 근데 K 플러스 1번째 점은 그 변 위에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지. 1대2 내분점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1대2 내분점으로 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A1, A2, A3, A4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30도씩 30도씩 30도 돌아가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좀 더 가까워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1이 여기 있으면은 A4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30도 돌아서 몇 번째 점이 여기 X축 양의 방향에 있겠어요? 10번째 점이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7번째 점, 10번째 점, 13번째 점, 그 다음에 맞게 하고 있나? 첫 번째 점 A1 1, 4, 7, 10, 그 다음에 13, 16. 그래서 저기 이제 30도씩 돌아가니까 12번 돌아가면 360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 AN에 대해서 n이 1부터 2024까지를 지금 우리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n이 얼마일 때죠? n이 보니까 6으로 나눈 나머지가 4인 것들, 6으로 나눈 나머지가 4인 것들.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그 n이 6m-2라고 합시다. 6m-2, 6으로 나눈 나머지 4인 것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6 곱하기 1-2 해서 A4가 나온 것이고, 6 곱하기 2-2 해가지고 A10이 나온 것이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죠? 점의 개수를 정확히 카운트하기 위한 목적이죠.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2024를 이제 6으로 나눠보죠. 대략 근처의 값을 따져보겠어. 2024를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6, 6, 3, 18, 6, 3, 18, 6, 7에서 42. 되죠? 3, 3, 7.
그래서 6 곱하기 337 하면 얼마지? 거기서 2를 빼면은 2020이 됩니다. 딱.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2020도 X축 위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은 뭐예요? 2026까지 생각했으면 그것도 됐겠지.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2024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개수 나옵니다. 몇 개? 337개. 되겠죠? 그래서 이 2024개의 점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점이 337개 딱 나오겠고 그 다음 마지막 요 A2024는 이제 몇 사분면에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A1부터 A2024까지의 2024개의 점들 중에서 X축에 있는 점이 337개 있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점이 뭐였어요? 2020번째 점입니다. A2020 2020번째 점인데 그러면 2020번째 점이 X축에 위에서 X좌표가 음수인 데 있나요? 양수인 데 있나요? 그걸 알아야지. 어디 있어요? 뭘 보면 돼? 337번째 점 아니에요. 응? 그러면은 30도씩 가니까 180도 간격으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X축에 있는 점들이. 그러면 337번째란 것은 홀수번째, 짝수번째? 홀수번째니까 X좌표가 음수인 데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337번째 점, 즉 A2020, A2020이 여기 있고 그러면 A2021은 30도 가고 A2022 30도 가고 A2023이 Y축상에 있겠지. Y좌표가 음수인데. 그럼 A2024는 4분면에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뭐 그림 그려 설명해도 되고. 그래서 A2024는 4분면에 있다. 끝났습니다.